오늘은 에베소서를 잠깐 좀 뒤로 하고 다니엘서 잠깐 봅니다. 다니엘서 7장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봅니다. 19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에베소서를 이번에 좀 뒤로 합니다. 뒤로 하고 1장 2장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했고 3장 4장 이렇게 5장 6장 남았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뉴스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 한 4개를 본 게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제가 이쪽 세상 돌아가는 쪽을 잘 안 봐서 잘 몰랐다가 이걸 봤더니 이미 이게 벌써 몇 년 전에부터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만큼 세상 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쪽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 유튜브를 보니까 좀 충격이 왔는데 이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준비한 거를 실판에다 다 옮겨 적었어요. 동영상 하나는 9분짜리, 하나는 5분짜리, 이렇게 5분짜리, 이렇게 5분짜리, 이렇게 4개 동영상인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다가오는 CBDC가 만들어가는 세상. CBDC, C는 센트럴, 중앙을 얘기하죠. B는 뱅크, 중앙은행, D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게 화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이게 CBDC라고 하는 게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 뜻입니다. 자 봅니다. 어떤 억만장자 투자가 릭 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9분짜리 영상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만장자 투자가 릭 룰, 핵전쟁만큼이나 CBDC는 위험합니다. 이미 은행가들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국민을 통제하는 힘을 주자고요. CBDC는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소셜 크레딧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정당을 찍는 게 싫다고 생각하면 정부는 CBDC를 이용해서 당신의 돈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의 재산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옛날에 제 첫 번째 대통령을 했었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최근 정부 공개 청구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2019년 5월 28일 제러드 쿠슈너는 CBDC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CBDC는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화폐입니다. CBDC를 추진하고 싶던 쿠슈너는 당시 재무부 장관 문우신에게 회의를 요청합니다. 이 회의 목적은 CBDC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문우신 장관은 CBDC는 현재 필요가 없지만 2025년쯤 되면 발행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제러드 쿠슈너가 CBDC에 관심을 보이면서 CBDC에 대한 연구는 가속도를 내게 됩니다. 2019년이 기준이 돼가지고 2019년 전에는 CBDC에 대한 개념만 존재했습니다. CBDC는 국민을 노예화하는 수단이며 미국의 몇몇 정치인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이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되자마자 CBDC를 금지부터 시키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CBDC가 나오면 현금이 없어지고 정부는 완벽한 통제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결제에서 돈을 뜯어가고 국민들은 복종하게 만듭니다. 불복종하는 국민은 돈 사용을 못하게 하고 굶게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CBDC 런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장에 공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런칭이라는 게. CBDC 런칭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 출마하는 트럼프는 CBDC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생활비를 100만 원씩 준다면 몸에 마이크로칩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세계 경제 포럼은 CBDC에 대한 연구를 오랜 기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통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들을 위해 일을 하다가 등을 돌린 리차드 워너 교수의 폭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차드 워너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폭로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쉬쉬하는 CBDC의 보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BDC는 처음에는 핸드폰 어플 같은 형태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CBDC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법은 이미 2015년에 기술적으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피부 아래에 이식하는 쌀처럼 작은 칩입니다. 인권 침해잖아요. 그들도 국민들이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압니다. 칩 이식하면 기본 생활비를 제공해 줄 거예요. 요즘에 억만장자들이 많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부는 앞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 생활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본 생활비를 한 달에 2,000유로를 줄 테니 CBDC 칩 이식해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고 싶어 할까요?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을 지낸 크라우스 슈왑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인터뷰한 겁니다. 크라우스 슈왑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인체 이식 칩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 보급을 할 겁니까? 그러자 크라우스 슈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안에 진행해야죠. 처음에는 옷에 가지고 다니는 형태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두뇌나 피부에 이식을 해야죠. 결국 두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기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류가 기계와 하나 되는 트랜스휴먼이 되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즉 BIS에 의하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모든 결제를 CBDC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현금이나 재산을 디지털 등록하는 것을 토큰화라고 합니다. 토큰화에 대해서 BIS 국제결제은행 리서치장, 한국의 리서치장 신현승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자산을 디지털 등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프로그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산 거래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물의 정보 또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BIS의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사물은 디지털 등록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디지털 등록이 되지 않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될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정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소유한 모든 물건은 모두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등록된 사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물건은 매매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물품은 판매 금지 물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들은 고급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이런 과정을 서서히 진행될 것입니다. CBDC는 돈이지만 유통기한이 있기도 합니다. 연준 웹사이트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지만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그 지역 화폐를 옛날에 받아본 적이 있죠. 그 지역 화폐를 받았을 때 이거 언제까지 쓰라고 그 기한을 정해줬잖아요. 그 기한이 지나면 그 돈을 받았지만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BDC라고 하는 게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CBDC 세상에 오면 정부가 당신을 싫어하면 당신의 돈을 삭제시킬 수 있다는 거,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0으로 숫자로 표기가 되니까 당신 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CBDC가 정착이 되면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를 위해서 식비는 육류를 사는 것을 어느 선까지 규제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축하는 금액까지도 얼마까지 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은 CBDC를 내 자유를 침해하고 나를 통제하고 노예화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야 모두 CBDC의 도입을 지금 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나 대형 유튜버나 정치인들 중 반대 의사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영상 하나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영상입니다. 이거 5분짜리 영상입니다.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이분이 그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됐는데 요 며칠 전에 제가 이 뉴스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다루는 겁니다. 이창용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CBDC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으며 2024년 12월 뉴스에 의하면 이창용 이 사람이 대한민국 그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를 사용하는 첫 시범 단계로 시작을 했으며 은행에서 현금 인출기 ATM기를 점차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100만 장자들이 요즘 또 다른 그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에 돈 많은 100만 장자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옮긴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BDC가 나오면 모든 재산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정부로부터 제재와 통제를 받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의 그 100만 장자들이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해서 해외로 빼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다가오니까 지금 이런 지금 뉴스까지 제가 유튜브 뉴스까지 봤는데.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서 CBDC의 반대 입장을 밝힌 후보는 세 사람이었는데 누구냐면 케네디 후보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다음에 비백 후보였습니다. 드산티스의 경우 자신의 주지사인 플로리다에서 CBDC를 금지시켰으며 CBDC의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는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산티스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CBDC는 재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정부는 좋다고 주장하지만 CBDC는 대놓고 나쁜 정책입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언론은 CBDC가 좋은 거라고 선전하던데요. 드산티스 후보, 정부가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통제하는 것을 당신은 찬성하나요? 정부의 통제를 원하지 않는 자유시민이라면 CBDC를 반대할 것입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해요.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은 중요한 정책이고 소비자는 물론 환경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드산티스 후보, 환경 보호를 핑계로 CBDC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많이 쓰면 정부는 처벌을 하거나 통제가 가능해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자산 삭제도 가능합니다. CBDC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통제입니다. 이 드산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CBDC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결국은 국민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제결제은행 BIS 총재 어거스틴 가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CBDC는 현금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을 쓰면 정부는 국민 각 개인이 매일매일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CBDC가 도입이 되면 국민들 개개인이 돈을 어디에 쓰며 쓸 수 있는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고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기술입니다. 중앙은행이 개인의 소비를 통제할 수 있기에 현금과 다른 겁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정부가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민 사찰입니다. 국민결제은행 BIS의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 사찰이다.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의 결제 활동을 영장 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공산당이나 원하는 디스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그 무어가 쓴 그 사회소설인데, 유토피아가 세 가지가 실현되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완전한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거.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두 번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완전한 공산주의적 경제 기구가 확립되어서 부가 똑같이 나눠져야 된다. 이것이. 근데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는 행해져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죠. 유토피아에서는 이 빈익빈 부익부를 막기 위해서 정치는 민주주의로 하고 경제는 공산주의적 경제 기반이 확립돼서 국민이 누가 더 부자고 가난한 게 없이 똑같이 부가 나눠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되면 유토피아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다. 이것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다. 디스토피아. 민주주의가 행해지지 않고 부가 똑같이 나눠지지 않고 교육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디스토피아. 지금 이 BIS의 이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경제활동을 영장 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디스토피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는 비난을 계속 받자 CBDC를 금지시키겠다고 선거 공약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도 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창용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벌써 10만 명을 상대로 이거 지금 시범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슈퍼마켓, 편의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은행에다가 디지털 뭐 지갑을 만든대요. 지갑인지 디지털 통장인지 통장을 만든다. 디지털 지갑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토큰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토큰으로 바꿔서 디지털 지갑에 넣는다는 거예요. 지갑인가 통장인가 넣는데요. 넣어서 그거를 결제한다는 거예요. 그거로.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왜 현금을 또 토큰으로 바꿔서 뭘 또 집어넣고 왜 국민들 번거롭게 하냐. 귀찮다 이러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거 디지털 화폐 결사반대. 국민들 댓글이 막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국민 사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당 야당이 말 한마디 없는 거야. 다 찬성해. 다 찬성.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라고 이게. 국민의 주권을 국민한테 의사를 안 묻잖아요 지금. 의사를 전혀 안 묻잖아. CBDC를 포기한 국가들이 나와 있는데, 슬로바키아 현금 보존을 위해서 헌법까지 개헌을 했어요. CBDC를 안 하겠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덴마크, 세 번째 재팬, 일본, 네 번째가 에콰도르, 다섯 번째가 핀란드 국가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5분짜리 영상입니다. CBDC를 무너뜨린 나이지리아 국민들. 전 세계에서 중국은 이미 CBDC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알리페이라고 그러죠. 알리페이. 그 중국의 그 누구죠? 그 마윈 회장이 그 돈을 그 자본을 댄다 그러는데, 뭐 얼핏 들어보니까 중국은 이미 CBDC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을 통제해야 되거든. 공산국가에서는. 그리고 공산국가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살아. 우리가 통제받는다, 감시받는다 전혀 모르고 오히려 그들은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니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인간이 길들여지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지식이 없이 길들여지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야. 뭐가 다르겠냐고.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CBDC를 도입한 국가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나이지리아 정부는 CBDC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자, 아프리카 흑인들 나이지리아 정부도
CBDC를 하냐 마냐를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자, 우리나라 보세요. 문재인이 얘가 세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이 자식이 지 멋대로 지금 실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10만 명을 대상으로. 미개한 나라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조차 이 CBDC를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이 새끼 지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지 멋대로. 여당, 야당 다 입다물고 있잖아, 지금. 민주당이고, 무슨 뭐 국힘 다니고, 걔 나갈 다니고 다 똑같은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이 투표 결과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99.5%가 압도적으로 이 CBDC를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과 IMF 명령을 받은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3년 1월까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디지털 화폐로 교환하라고 명령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국민이 갈라지는데 50% 갈라지는데 50%는 상류층과 중산층은 다 CBDC로 바꿨어요. 자기네 재산을. 그러나 나머지 50% 가난한 계층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 바꿔봐야 뭐 쓸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바꿔버리고 50%가 안 바꿔버려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바꾼 층 50%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거래가 다 이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가난한 층이 갖고 있는 현금 쓸 수가 없는 거야. 현금은 이제 무용지물이야. 이게 종이 쪼가리야. 그래서 어떤 결과냐? 버스조차 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쯤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가난한 국민 50%가 현금을 모두 CBDC로 바꿉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꿔요. 근데 나이지리아 국민은 어떻게 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본격적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공격했고 도로를 봉쇄하기 시작했으며 국민의 절반이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진압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절반을 죽여버릴 거야, 총으로. 강사태 그냥 다 쏴 죽여버릴 거냐고. 우리나라에 5천만이 2,500만이 다 나와가지고 은행을 봉쇄하고 도로를 봉쇄하고 은행을 공격하는데 그거 다 감옥으로 보낼까 죽일 거 어떻게 할 거야. 50%가 들고 일어났는데. 국민성이 이래야 돼요. 국민성이. 반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발들을 못해.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찍소리를. 상류층과 중산층은 CBDC를 사용했지만 노동자 계층의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며 시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정부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CBDC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의 명령을 계속 무시했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현금을 못 쓰니까. 현금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니까 물물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학교 선생님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줄 통용이 안 되니까 전자화폐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물물 교환을. 선생님들에게 식량과 물품으로 월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3년 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며 정치인들은 선거 직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자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50%의 표가 어디로 갈 거냐고. 50%의 표가. 격차하는 사람이 표를 먹고 사는 애들인데 정부 여당에서 현금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후보가 나왔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대로 이행을 해서 나이지리아는 CBDC를 무너뜨려 버렸고 이 CBDC 도입을 추진한 나이지리아 중앙 총재는 구속시켰습니다.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이 CBDC를 반대하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CBDC를 이거를 통과하면 정치인들 낙선시키겠다. 이런 게 좋은 교훈이 된다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식층, 식자층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CBDC를 찬양하는 놈들이 있어. 이거 뭐 구세주처럼 찬양하는 영상이 있어. 다음 5분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네 번째 마지막인데 미국에서 민주당은 CBDC를 찬성하고 민주당은 CBDC를 찬성해요.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 하고 있고 연준이라고 있죠. 연방은행에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반대를 해요. CBDC를.
공화당의 워렌 데이비슨 의원이 CBDC 반대 법안 발의 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CBDC는 강제적이며 일종의 사회주의와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다시는 탈출하지 못합니다. CBDC를 반대하는 법안을 몇 개 내고 있습니다. CBDC를 범죄 자체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CBDC는 위조 지폐 만드는 거랑 동급이에요. 범죄 행위입니다. CBDC는 현재 법으로 정한 법정 지폐가 아니며 불법입니다. 현재 화폐는 법정 지폐, 법으로 정한 법정 지폐인데 이 디지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불법입니다. 이런 걸 연구하고 준비하는 자체가 범죄입니다. 공화당에서 CBDC를 불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CBDC를 범죄로 선언할 준비 중입니다. 연준에게 개발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한단 말입니다. CBDC를 범죄라고 법으로 정하면 연준에서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CBDC가 아니고 범죄다라고 법 자체로 정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방은행에서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CBDC를 찬성하는 인간들은 중국이 하니까 따라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미국이 중국처럼 따라가야 됩니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라 다들 오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자유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중국 같은 독재 국가는 CBDC 하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 이번에 인터뷰 내용입니다. CBDC가 도입되면 정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다 감시합니다. 이게 음모론이라고요? 우리는 중국이 자본주의화 할 것이며 자유국가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거꾸로 공산화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정부의 거짓말 아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최윤식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디지털 화폐, CBDC와 암호화폐, 비트코인 화폐는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99.9%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그 동영상을 본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내가 세상을 너무나 이쪽을 안 봤구나. 정치 쪽은 봤는데 정치 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뉴스도 보고 했는데 경제 쪽을 너무 안 봤는데 이걸 보면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주님? 근데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뭡니까?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 가자 하는데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고 되어 있죠. 덧글에서 짐승이 나타나면 세계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빨이 철이라고 되어 있죠. 발톱은 노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부를 전부 다 거머쥐려면 어떻게 돼요? CBDC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기도 중에 물어보니까 준비 단계다. 준비 단계. 다니엘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준비 단계. 그러니까 세상은 착착 성경 말씀대로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666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재산을 토큰으로 바꾸잖아요. 토큰으로 바꿔서 하니까 아직 666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CBDC를 이거 구축 발판만 만들고 발판만 만드는데 이제 이게 되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런 준비 조건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준비 조건을 다 만들고 나서 CBDC가 다 통용이 되죠. 통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토큰을 바꾸고 하는 거 토큰으로 자산을 바꾸는 게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리고 뭐다? 이마에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려는 거예요. CBDC가 구축된 이 기반 속에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요게 666이에요. 요거 받으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이것까지는 이제 구축 기반 단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제가 이걸 영상을 보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 이게 하도 666 자체입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기는 짐승이 나타나면 세계의 모든 부를 거머쥐려면 그런 데이터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단계.
그리고 막상 아직 짐승이 안 나타나죠. 짐승이 나타나면 이제 땅에 있는 짐승이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그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죠. 요 단계가 왔을 때 이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이제 이거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다 이해가 하실 거예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제가 그동안에 다니엘서나 이걸 쭉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계속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 경제 돌아가는 걸 봐야 되겠다. 정치만 볼 게 아니라 이 정치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 나타날 때는. 그리고 지금 오태민 교수라고 있어요. 오태민 교수가 우리나라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그분처럼 그 박학하게 아는 분이 없는데, 아침에 그 오태민 교수의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 뭐 칠판에 한계가 있어서 못 적고 제가 본 영상 본 거 기억나는 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태민 교수는 이 디지털 뱅크라고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이고 미국은 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 중앙은행은 원래 이 국민들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지금 저금하면 한국은행에다가 저금합니까? 아니잖아요. 농협이나, 그죠?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그러죠? 예? 우리은행이나, 그죠? 이건 이제 중앙은행 밑에 산하에 있는 은행들이란 말이에요. 예? 오태민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생전 없는 걸 지금 만들었다. CBDC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은 통화만 만들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통화만. 돈을 만들어서 아래 은행에다 풀고, 인플레가 되면 돈을 걷어들이고, 예? 돈을 걷어들였다. 이 역할만 하는 게 중앙은행인데, 그 오태민 교수는 무슨 얘기냐. 이 중앙은행, 이게 센트럴 뱅크에서 직접 국민들의 이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는 거를 통관한다면 아래 은행은 다 죽는다라고. 아래 은행은 싹 다 없어진다는 거. 이게 뭐 필요하냐, 이 아래 은행이. 밑에 있는 것들이 국민은행이 뭐가 필요하며, 신한은행이 뭐가 필요하고, 기업은행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하고 디지털로 하니까 아래 은행은 싹 다 죽는다. 그 보세요. 세계정부 자 전부 다 이거를 세계정부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음모론 하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그런 일 없다고. 국제정치학을 연구한 이충근 박사조차도 음모론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한다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도. 이 뒤에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절대 밝히지 않아요. 뒤로 쉬쉬쉬 하면서 한다고. 쉬쉬쉬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짐승이 모든 부를 먹기 위해서는 밑에 산하은행 다 필요 없는 거야. 총중앙은행에서 관장하는 거야. 총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국은행, 미국은 연준, 이렇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모든 걸 디지털로. 이게 지금 19년을 기준으로 지금 24년이니까 5년 지났잖아요. 제럴드 쿠슈너, 그 사람 유태인이라고. 유대인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라고. 그 트럼프 사회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그전에는 미국에서도 이 CBDC라는 게 개념으로만 존재했지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계나 재계나 경제계나 CBDC 관심조차 없었는데, 그 쿠슈너가 관심을 보이면서부터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급성장. 이게 무슨 말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점점 가까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랬죠. 20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100년,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주니 100년이 2048년에서 100년이니까 얼마예요? 2048년이죠. 2048년. 그죠? 100년이 2048년이라고요. 그럼 지금 2024년이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24년 남은 거예요. 24년. 여기서 7년을, 다니엘에서 7년 한 일회가 들어오죠. 7년 한 일회. 이 7년 더하려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루어지려면 빼서 더해주면 3, 7에다가 여기서 1이죠. 17년. 7년 개화라는 환란 기간이니까, 환란기라고 우리 겪고 들어간다고, 7년 더 하려면 겪고 들어간다고 치고
이 7년 대환란 기간이 앞으로 이 최대한 주님이 최대한 그 100년 아구리로 꽉 채워가지고 이 한 세대를 100년을 꽉 아구리를 채워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면 그것이 언제냐? 17년 후에요. 17년 후. 17년 후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은 이 말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00년 하면 2048년이죠. 지금 2024년이니까 24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년 대환란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빼면 앞으로 7년 후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0년, 이 한 세대 100년을 아구리를 다 꽉 채웠다고 했을 때. 근데 이거 지금 뭐 종말을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도 없다. 무슨 쓸데없는, 지금 이 신학이 로마 카톨릭에 전부 다 이 교단들이 다 무릎 꿇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안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그냥 당해버리는 거야, 그냥 당하는 거야, 그냥. 이런 걸 안 가르친단 말이야, 지금.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 여기 복음성 가보니까 피난처 예수라는 곡이 있어요. 피난처 예수. 그게 탁 떠올라. 응?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그 노래가 딱 떠오르면서 말세가 점점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 가까우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피난처 예수님한테 피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우리 전부 다 그분께로 갑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